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의 50대 아재의 시각에서 한국에서는 되지 않는데 베트남에서는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니까 너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요즘은 한국 여성들한테 너 아마 고발당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저희 시각에서 한국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베트남엔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요. 한국인이 많은 곳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여기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용건이 있어서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아무 용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을 걸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농담 같은 것도 건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무례한 행동인데 라고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정말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무례한 행동이 아닌가를 그때는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들 진짜 너무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베트남에서는 50대 아재가 젊은 여성에게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젊은 여성에게 그냥 아무 용건이 없는데도 이렇게 말을 걸어도 될까요? 그리고 농담을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아직까지 오래 살지 못해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제가 본 시각으로서는 여기 다낭에서는 말 걸고 농담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 친구들도 잘 받아주고 큰 그런 뭐 우리 한국에서는 하면은 안 될 일 아니면 주책 바가지나 아니면 이제 잘못해서 요즘은 범죄에 연루되어서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는 일 이런 일 여기 다낭에서는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호치민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낭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더라도 용건이 없더라도 그냥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50대 아재들에게 대물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느냐 이런 얘기들을 대물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 지인이 여기 베트남에 놀러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게 되면은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서 밤에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 그 친구가 놀러 왔을 때는 코로나 이전이라서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시내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옆에 가는 친구들이 자기가 쳐다보니까 웃던데 이렇게 말을 걸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물어보겠죠. 자기도 신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말을 걸어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잘 받아주는 거예요. 좋아하고 시간이 있는지 뭐 커피 한잔 하자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도 말을 걸었는데 너무나 웃으면서 잘 받아줘서 이 친구가 쓸데없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닌가, 짧게 여행을 왔는데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상하게 느낀 점이 있는데요. 베트남 와서 살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에 대한 겁니다. 가다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쳐다보게 되면은 신뢰가 되기 때문에 눈을 피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아이 컨택의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성간이 많이 쳐다보게 되겠죠? 그런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쳐다봅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쳐다보고요.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으면 쓱 웃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감의 표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의, 이 나라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아재가 여기 와서 젊은 여성을 이렇게 계속 눈을 맞추고 계속 쳐다봐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 컨택을 오래 한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혹시 호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눈을 피하지 않으면 이 나라 사람들도 오랫동안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째려보면은요, 싸우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째려보고 계속 있으면은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고 맙니다. 웃고 넘어갑니다. 저 사람 왜 나를 계속 오랫동안 쳐다보지? 내가 너무 이쁜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는 있어도 저 사람 나한테 시비를 거나 한번 싸워보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50대 아재가 여기 베트남의 젊은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전화번호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전화번호 물어봐도 됩니다. 네, 심지어는 또 전화번호를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전화번호 따기가 이렇게 쉬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카페에 있으면 뭐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아가씨한테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줍니다. 이 나라는 전화번호를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락하게 되면 호감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해보면 연락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할 당시에는 그냥 줍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손님 중에 한국 분 중에 60대 중반이셨어요. 그분도 이제 그때는 마사지를 받는 아가씨들의 매니저였어요. 매니저가 이제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와서 자기가 관리하던 마사지 아가씨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는 동안에 이렇게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이 옆에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아가씨의 번호를 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내기 비슷한 거 이런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사실은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땄을까요? 네, 땄습니다. 네,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주고 네. 여러 뭐 안 되는 손짓 발짓 하면서 짧은 영어로 그 마사지 매니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전화번호도 따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날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마지막 날이셨습니다. 그만큼 여기 다낭에서는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게 되면 전화번호를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화번호를 그 사람이 내한테 줬다고 해서 내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을 때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번호는 자기 전화번호를 실제로 이렇게 자기 전화번호가 아닌 틀린 전화번호를 잘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다음에 연락이 왔을 때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이렇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거절은 잘 하지 않는 게 여기 이 나라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낭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단계를 더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말 걸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오래 쳐다봐도 되는지, 전화번호 물어봐도 되는지, 이렇게 다 했었죠. 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잘 모르는 사람, 특히 카페 같은 데 가서, 식당에는 밥 먹고 있으니까 좀 실례일 수 있지만,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에, 괜찮은 아가씨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전화번호는 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가서 오늘 커피 같이 한잔 해도 될지, 동석을 해도 될지, 아니면 이렇게 다음에 같이 저녁 식사의 요청을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해도 될지, 네, 제가 말하는 데는 이런 나이트클럽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카페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베트남 다낭에 있는 아무 카페에서나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한국의 50대 아재가 가가지고 이렇게 데이트 요청을 해도 될지 괜찮을까요, 이게?
네, 이거는 뭐 한국에서도 해도 되죠. 뺨 맞을 수도 있고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이상한 조치가 돌아오지 않고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낭에서는, 베트남 다낭에서는 하셔도 됩니다. 네. 많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봤고, 심지어는 성공해서, 커피나 아니면 밥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젊은 40대 아저씨는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베트남 아가씨에게 그냥 모르는 공공장소였어요. 거기에서 너무 이뻐서 가가지고 20대 초반의 아가씨에게, 이 아저씨는 40대 중반입니다. 20대 초반의 아가씨에게 말을 걸고 당신이 마음에 든다. 같이 커피나 한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혼까지 골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트남 다낭에는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네.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사람들이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매력이 있나 나를 정말 좋아하나 이런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몇몇의 여성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이 말씀을 거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분이 쳐다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베트남에서 그런 게 베트남 다낭에서 그런 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들은 다 됩니다. 네, 이때까지 얘기한 것들은 이제 젊은 여성에도 그래도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정말 안 되죠. 요즘 제가 떠나오고 나서 좀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시전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베트남 다낭에 와서는 네,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시도해 볼 수는 있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안 되지만 베트남에서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기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거, 네,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신고당하고 고성방가로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웬만해서는 노래 부르고 떠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뭘 하지 않습니다. 한 밤 11시까지는 아마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시간은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몇 시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냥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많이 부르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도 이렇게 꿈쩍도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끄러운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노래를 크게 부르고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네, 그거를 신고당하지도 않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네, 오늘은 50대 아재의 시각에서 한국에서는 하면 안 되고 베트남 다낭에서는 해도 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도 된다는 거지 인격이나 품격에 손상이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권장사항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